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건물 붕괴 사고. 언제쯤이면 이런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사고 없이 혁신적으로 고층 건물을 철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고층 건물 철거 현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주원개발 김승철 대표가 있습니다. 주원개발은 지상 42m 높이의 빌딩을 안전 신속하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몰리션 특수 장비인 HX900DM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HX220A, HX85A, HX520DM 30m 데몰리션, HX300 롱리치, HX320A 등 특수 장비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또 안전하게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혁신적인 기업 주원개발.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기대를 뛰어넘는 진보된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고 신속함을, 국내 유일 고층 건물 철거 현장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주원개발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공 나침반 오늘은 저희가 무대를 떠나서요. 지금 김포에 있는 뮤즈 하모니라고 하는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나온 이유는요. 특별히 한 분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성공 나침반이 지향하는 바가 단순히 돈만 벌어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철학이나 여러분들 방침을 좀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칭찬을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좋은 지침을 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오강현 시인이신데요. 우리 오강현 시인은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력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포스가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주요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특임 교수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확인 다 해볼 겁니다. 김포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네. 시의회도 이미 지금 7대, 8대 의원으로, 현직 의원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현직 의원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시장 활동도 하시고, 잠시 후에 소개할 또 이 작품도 쓰고 계시고 그러십니다. 경기도 교육감 자문위원으로 계시네요. 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총학생회장, 네. 총학생회장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요, 바로 제 옆에 계신 오광현 시인이 한국을 빛낸,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또 받기도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유엔 올로프 할매인가요? 이게 제가, 맞습니다. 예, 국제평화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네. 예, 여기에서 대한민국 인물 대상 봉사상을, 봉사 대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야, 이력이 김포에서 전처럼 볼 수 없는 한단 일이신데. 자, 이분이 이번에 만드신, 이번에 출간한 책이 고전 속의 길이 있다는 책인데, 이게 지금 서점가에서 엄청 화제입니다. 베스트셀러? 네,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죠. 고전 파트입니다. 그죠? 네. 고전하면은 무지무지 딱딱하게 와닿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아니, 여기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 이게 좀 고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시연이 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과 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자주 많이 만나 뵙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신문을 통해서 매주마다 발간되는 네. 신문의 연재를 통해서 네. 특히 이제 고전은 진정성이 있는 그런 장르이자 또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고전을 선택해서 한번 소통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네. 딱 1년 53주를 예. 결석 없이 예. 매주마다 연재를 했었죠. 시민과 소통이 이제 저는 목적이었죠. 네. 1년 동안 연재해왔던 그 기록을 책 한 권을 이제 네. 내신 거네요. 예. 요거를 이제 제가 1월 24일 날 발간했는데, 예.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전국 상황도 좀 혼란스럽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길을 헤매고 있다. 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고 있다. 그래서 진정성의 어떤 의미를 찾고 예. 고전에서 길을 좀 방향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1월달에 발간을 하게 됐죠. 예. 근데 고전하면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올드북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전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천 년 내지는 수백 년 이상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황진이나 뭐 송강 정철 아직도 읽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쓴 글도 사라지는 시대에 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네. 오늘날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은 똑같다. 네. 시대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나 지금이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온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의미에 다양한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에 대한 갈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그 시대도 갈등이 있을 거고 지금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해답을 찾아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해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 현대적 우리 사는 분들한테 고전의 의미는 큽니다. 근데 고전수의 길이 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고전 속에서 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황진이나 정철 같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마다 어렵지 않은 고전, 특히 시조라든가 고려가요, 향가, 예. 가사 네. 많이 들어봄직한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갖고서 좀 현대어로 번역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내용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전 시가를 갖고서 에세이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전에 나와 있는 그 시를 네. 이렇게 풀어서 그걸 스피디니 같은 경험도, 삶의 경험도 같이 배경을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하셨군요. 야, 이거 좀 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지금 그런 욕심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고전이 현대인한테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청년 세대에 주는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청년들한테 우리가 고전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인생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을 이제 국어를 가르쳤었는데, 예. 국어 선생님. 네. 이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 제가 가르쳤었는데, 네. 그때의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것들에, 이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인 해석이 아니라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또 20대의 청년이 되어서 네. 어른이 되어서 이 글을 다시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예, 예. 수동적인 교육에서 자기의 삶으로 이걸 좀 해석을 좀 달리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이 네.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저는 좀 접근을 해봤죠.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어른이어서 해석해 보면 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든 뭐 정치, 경제, 사회 예. 또 개인의 삶의 철학에서의 어떤 고민들의 갈등들을 네. 제가 함께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아마 큰 방향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대들, 청년 세대와 너무 많은 교감을 해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걸 다 녹여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책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인상적이고 꼭 좀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자님, 앵커님, 그 고려시대 때의 네. 상당히 500년 동안에 예. 가장 유행했었던 문구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가장 유행했었던 노래가 이제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청산별곡. 지금의 가장 유명한 노래들, 네. 뭐
그 방탄이 됐든 네. 그때 청산벽은 그런 격의 노래입니다. 네. 방탄의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BTS 노래들도 있는데 예. 어쨌든 청산벽이 그런 격인데 거기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예. 후렴구에 보면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들어보면 어떠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삶은 어려웠지만 이게 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굉장히 경쾌한 느낌의 그렇죠. 울림소리로 되어 있어요. 중독성도 심하고. 네, 중독성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삶의 힘든 것들을 좀 잊으려고 했었던 가장 대중가요 중에서 유행했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든 예. 국민들에게 저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걸 좀 외쳐가면서 네. 긍정의 마인드를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 청산별곡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영웅서사 구조의 소설들을 보면 홍길동전,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시부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영웅들이 흑수저입니다. 예. 서자 출신이거나 뭐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영웅서사 구조는 네.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영웅들이 성공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삶이 어려운 사람들, 네.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웅의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서사 구조의 예. 흑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나중에 결국은 성공할 것이고 예.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날 것이다. 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또한 있죠. 그래요. 이 청산별곡 읽어보시면 네.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뭐 성종의 시조를 제가 잠깐 얘기하면 네. 조선 500년 동안에 임금님이 쓴 시조는 딱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 500년 동안 임금 쓴 시조 하나뿐이 없어요. 네. 그 성종의 시조인데 성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하에게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신하가 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종이 임금이 신하에게 뭔가 부탁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위를 내리는 거죠. 예. 임금이라는 권위를 내려뜨리고 신하에게 뭔가 절절한 그런 시를 썼는데 네. 오늘날의 그 정치인들에게 저는 이 시조를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이런 메시지가 성종의 시조에도 있습니다. 네. 페이지가 고전속에 있다 117쪽에 있으니까요. 네, 꼭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알리 알라송 이라고 네. 하셨죠? BTS의 유행가만큼 그때 당시에는 많이 퍼졌던 맞습니다. 그런 후렴구고 그 지금 우리 오 작가님 말씀 중에 이게 다 와닿네요. 잘 사는 집 아들로 태어나면은 일단 영웅이 될 조건 하나는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분이 면접 통과 일단은 그죠?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그런 책이 듣기만 해도 힘이 나. 이 책을 읽으니까요.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방향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런 지금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우리 성산문의 예. 시조인데 성산문 하면 이제 사육신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사육신 중에 이제 박팽년, 왕방연 또 네. 이런 분들도 같이 있는데 제가 그 이 몸이 죽어가서라고 하는 시조가 122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신하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예. 충신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갈등이 왜 생길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충신과 간신 간의 갈등,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6이라고 하는 숫자와 9라고 하는 숫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9죠. 예. 6과 9는 어찌 보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네. 근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죠. 네. 6이 9로, 예. 9가 6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자, 이거는 서로 간의 이해를 사실 조금만 입장을 달리하면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 또 공감할 수 있는 과정, 배려의 과정들이 있으면 서로가 입장이 달라도 위치만 살짝 바꾸게 되면 네.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충신과 간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네.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이 갈등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 첨예하게 국론 국가가 분열될 정도의 이런 사안일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성산문의 시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육과학 오늘부터는 육과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 육과학으로 갔다. 네. 이게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죠? 뒤집어 보면 구가 되고. 네, 맞습니다. 이 고전이 의외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고전을 이렇게 접한다 해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옛날 책이 될 텐데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보니까 이게 다 인생의 철학이 될 수 있고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기왕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마련했으니까 네. 사실 김포 제2의 고향이 김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김포의 아주 거의 애찬론자신데 김포가 뭐 이렇게 매력 있는 도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도시 개발되고 정신 하나도 없어 이 도시는.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김포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다. 발전함이 높다. 네. 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포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직도 네. 다른 지자체에 멈춰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예. 2035년에 73만 8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51만 명에서 25만 명이 더 늘어나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더 김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김포는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죠. 예. 그래서 봄이 좀 늦게 옵니다. 네. 그러나 가을은 예쁜 단풍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김포입니다. 그러네요. 네.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봄이 늦게 오지만 이제 남녘부터 올라오는 봄들을 우리 오랫동안 이제 봄을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예.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 인프라라든가 뭐 이제 과밀학급으로 되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쇼핑몰도 없고 백화점도 없다고도 하고 대학병원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개발 예정지들이 있어요. 네. 차근차근히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도시로서 또 도농복합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사면이 다 물로 수변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산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수변들이 워낙 잘 예. 갖춰져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을 이렇게 끼고 있는 도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김포가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고민 많잖아요. 네, 많이 있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고민거리가 많이 있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의료 인프라도 좀 부족합니다. 네. 대학병원도 부족하고 또 사실은 대학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년제 대학에 김포대학교가 있고 4년제 대학에 승가대학교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4년제를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학들이 좀 없다. 네. 뭐 이런 것도 좀 불편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으로 굉장히 좀 많이 공사 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서울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특히 이제 골병 라인으로 유명하죠. 네. 골드 라인이 아직도 아침에 출퇴근길에 이제 굉장히 혼잡률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아직도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제 목동에서 입시 전문가로도 유명했었는데 왜 이런 걸 다 집어던지고 어떤 지방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나 이유가 이런 걸 해서이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김포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김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좀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지역문화예술에 남달리 관심 많아요. 왜냐면 든단 시인이시잖아요. 시를 직접 쓰시고 이제는 고전에 있는 시를 갖고 와서 우리 인생하고 되게 접목도 시키고 그러시는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보관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시인으로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대한 상임위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네.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김포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1년도에 23만 명이었다가 이제 2025년도에
51만 명이 됐는데 네.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이제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좀 충분하게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포는 이제 51만이지만 뭔가 김포를 자랑할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몇몇 소규모의 축제들이 있지만 네. 김포 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 예. 이게 아직도 없단 말이죠.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빠르게 김포가 좀 문화예술 도시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포만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가 자랑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또 이제 세계인들과 함께 또 전국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 이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한데 네. 아주 개성적이면서 또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 개발이 저는 되게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학부모들이 지금 중에 학생을 둔 학부모가 굉장히 많지요. 네. 물론 이제 그래서 학부모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젊은 학부모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학 진학에 그래서 남달리 관심 많은 지역도 김포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알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시 전문가입니다. 예. 네, 아이들은 이제 학원에서 한 20년 넘게 가르쳤고 지금 또 상임위가 또 교육과 관련된 상임이고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네.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네. 한 12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으로 대학을 결정해서 전공 적성을 선택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꼭 작성하라. 이게 중간에 좀 수정하거나 또 바뀌더라도 네.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네. 최초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러나 이 포트폴리오를 스스로가 작성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자기 진로를 찾아 나가는 단계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하나씩의 흔적들을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쌓아가고 또 누적된다면 그것이 본인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1, 2, 3학년 과정에서 네.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적성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다시 한번 모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고전수의 길이 있다는 책이 너무 서점가의 화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은 다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도 계속 입속에 흥얼거려요. 알리알리알라. 우리 힘든 청소년들 쫓아 한번 해보십시오. 힘 얻을 것 같고요. 제 욕심 같으면 다 이렇게 좀 몇 분 뽑아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거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속에 답답하시면 길이 이 속에 있으니까 많은 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현직 교수 5분이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연대나 서울여대 네. 교수님, 또 연변대학교 교수님 네. 등등 해서 또 제가 특임 교수로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 예. 제가 자연숲 칭의학과 특임 교수인데 학장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5분의 현직 교수님들이 이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오광현 시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요 글자가 앞에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훌륭한 지침서 이렇게 책 앞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